안녕하십니까, 이승 원장입니다. 장상피 화생은 점막의 변형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점점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점막이 있으면 점점점 침투에 들어가고 점액 분비가 줄면서 이게 점액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점점 침투해서 이 하층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점막하 종양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장상피 화생 진단 받은 분들 중에 이 육안으로 봐도 이 표면에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불룩 솟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에서부터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점막보다 더 밑에 층에 어떤 병변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병변의 깊이가 훨씬 더 깊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그래야 되는 그 종양의 형태,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악성으로 가는지 계속 관찰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장상피 화생이나 위축성 위염이나 이게 표면적 점막의 컨디션을 올리는 것 자체는 제가 치료를 많이 해와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편이지만, 점막하 종양은 제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많이 모니터링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좋아진다 만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 치료한 환자분 중에 이 장상피 화생도 좋아지면서 이 점막하 종양도 줄어드는 케이스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한 케이스를 들고 와서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위각부, 위가 접히는 그 부위인데 표면에 염증들, 표재성 위염, 빨간 피딱지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스케치가 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유문부, 소장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에요. 그 구멍 주위가 원래 이렇게 좀 매끈해야 되는데 울퉁불퉁 이렇게 솟아 있고 부풀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점막하 종양이에요. 장상피 화생하고 좀 다르게 훨씬 더 안쪽에 이렇게 조그만 공 같은 게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룩 솟아오르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 환자는 50대 중반 환자인데 몇 년 전부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서 식사량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였고 체중도 3, 4kg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근데 식사를 많이 줄인 상태였기 때문에 체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기력도 없고 소화가 안 되니까 식사량을 점차 줄여 나가는 상태인데 줄어든 식사량에 적응을 해버리니까 이제 더 많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체중이 한 3, 4kg 줄은 거에 비해서 체력 감소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도 피로가 해소가 되지 않고 늘 피곤한 상태로 힘들다, 이런 표현이 많았고, 최근에 당 수치까지 오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게 몸이 갑자기 너무 많은 것들이 안 좋아지고 내시경상에서는 장상피 화생, 점막하 종양 이런 게 등장을 하니까 이 환자도 이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오신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족력에서 위 기능이 약한 분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식사량 줄이고 몸의 신진대사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단계에서는 혈류가 느려지죠. 그러면 또 당뇨도 위험 단계로 자꾸 들어가고 몸의 회복력은 더 나빠지는 그런 단계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식습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크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피를 예전에는 매일 먹었는데 일주일에 한 3, 4번 정도 여전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불리한 위장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커피를 드시면 안 된다. 근데 커피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커피를 끊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냥 커피 드시고 치료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사실 문제가 되는 행동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타협을 하지를 않아요. 커피 안 드실 수 있을 때 오셔서 그때 치료하시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끊겠다 말씀하시길래 이제 치료 시작해서 저랑 같이 6개월 정도 치료했는데 소화력도 계속 돌아오고 조금씩 빠져서 다시 안 올라오던 체중도 다시 올라오고, 이분 BMI가 19 인데 이 BMI도 되게 중요해요. 그 BMI 20에서 22, 3 요 정도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체중 상황인데 2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중년에 있어서는 좀 타격이 와요. 그래서 조금 마른 걸 선호를 할 수도 있지만 체중이 빠지더라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거나 내가 좀 더 가볍게 느끼고 기분 좋게 느끼면 괜찮아요. 그런데 체중이 빠지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피로도가 증가하면 그 체중이 빠지는 게 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빠지게 잘 막아야 되고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체중이 다시 올라가면 더 몸이 좋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면서 체중도 다시 복구가 되고 피곤함도 사라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게 되니까 소화도 충분히 잘 되고 이제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치료 끝나고 나서 다시 내시경을 해서 이전 내시경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까 보신 그 내시경 상태랑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위각부에 표재성 위염, 피딱지 같이 까만 점들이 있었던 부분이 싹 없어지고 매끄러운 형태로 바뀐 게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유문부인데 아까 울퉁불퉁하니 이렇게 솟아올라 있던 부분이 매끈하게 쫙 펴져 있고 균등해진 그런 스크래치 같은 것들도 없고 표면이 아주 매끄럽게 변했죠. 이렇게 개선이 되었고, 또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점막 하중량 크기가 확 줄어든 게 보이죠. 사이즈가 줄어서 이렇게 네 번째 사진 보시면 확인이 잘 안 되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주변이랑 비슷해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추가적인 치료를 안 해도 이런 경우는 내비둬도 지금 소화 기능이 다시 살아났고 혈류순환도 괜찮고 컨디션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몸의 회복력이 충분히 이걸 더 개선시켜 나갈 것 같다 해서 추가 치료를 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환자랑 협의해서 치료는 종료를 하고 앞으로 다음 내시경 할 때까지는 또 지켜보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도 쟀는데 80 정도로 정상 치료 돌아왔고 본인이 느끼더라고요. 이미 내시경 하기 전에 굉장히 좋아진 느낌을 받고 위가 편안한 느낌을 받아서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상태에서 내시경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괜찮게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해봤는데 역시나 아주 좋은 형태로 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상폐하생 정도는 되게 심하지만 증상도 없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가족력이 있고 증상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장상폐하생이나 점막하 종양이나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할 때는 소화가 안 되는 그 부분, 소화 능력과 이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체중이 빠진 그런 부분들을 빨리 복구를 해줘야지 체액이 다시 채워지면서 몸에서 진액이 다시 생성되는 그런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전혀 없이 그냥 뜬금없이 점막하 종양만 생겼다 이러면 이거 유전적 성향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기 때문에 이 한의학적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진 않아요. 근데 소화가 안 된다라는 명확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징후, 그리고 장상폐하생, 위가 건조해지고 형태가 변하는 그런 위의 컨디션 자체가 저하가 되는 그런 징후들이 잡혀 있을 때는 이 점막하 종양까지도 개선된 사례가 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같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